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반석입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좀 긴장감 속에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제한적 10년 수익금지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치는 이제 내려지고 다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서로 영업비밀 침해는 LG에너지솔루션을 손을 들어줬고요. 특허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현지에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첨예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서로 싸움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일 월요일 오후 1시가 기한이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1일 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부권 행사할 경우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한 발표 없이 지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고 손배소 진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업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철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현재 조지아 공장 1공장, 2공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지 투자 비용 현재까지 약 1조 5천억 원 수준 투입이 된 형국이고요. 철수했을 경우에 유럽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LG가 요구하고 있는 합의금 수준이 약 3조 원 정도로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정도의 합의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격차와 간극이 아직까지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제품으로 10년 수입금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포드와 폭스바겐에는 2년과 4년 각각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 예상 수주 금액이 약 20조 원 수준인데요. 공급 중단이 결정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피해 배상 약 계약금의 10% 정도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피해 배상 발생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G와 SK, SK와 LG 모두 다 미 행정부 상대로 로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 청장과 셸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을 동원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에 총력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주지사도 한 번 더 바이든 대통령의 SK 수익 금지 번복해달라라는 촉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지아주는 SK의 손을 들어달라라고 상원과 하원 모두 다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지의 도움을 받아서 조력을 행사하고 다른 내부 인사들 또한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이어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각각 그동안의 로비에만 SK가 65만 불 정도, LG는 53만 불 정도 해서 우리 돈으로 6억에서 7억 원 정도의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 기한 이후에 LG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이어갈 것이고 손배소 소송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합의를 좀 바라고 있지 않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합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요구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SK의 편을 들어줬다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스탠스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껏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이 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자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좀 바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도 나서서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도 나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리도 나서서 이렇게 합의를 좀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폭스바겐과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나서서 포드와 폭스바겐도 나서서 두 기업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시 한번 호황을 위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이제 월요일 오후 이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한 번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분수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밝지만 조금 더 빨리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되든 안 되든 LG와 SK와 LG 사이에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합의가 되길 바라는 마음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양측이 로비에 총력전을 벌이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일까지 기한 잘 살펴보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신중히 주가에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83,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지수도 상방으로 좀 열려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국내 증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4월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슬로건을 4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궐선거가 지나감에 따라서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익 전망이 밝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작용한 전년도, 20년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나 매출 비교는 조금 의미가 적을 수 있지만 1분기 코스피 기준 그리고 2019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만큼 이 기업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성장 궤도, 정상화되었는가를 비교하려면 19년도와 대비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싶습니다. 19년도 대비 코스피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 7%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강한 이익 성장률이 보여지는 섹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해운 업종들이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가, 컨센서스 추정 대비
10%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들 서프라이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될 기업들을 미리 선점하지 못했다면 연중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은 1년 내내 흐름이 좀 양호했다라는 통계치도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메모해 두셨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중심으로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해운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컨센서스 증가율이 높은 곳을 한 번 더 추려보면 업종별로는 화학, 증권, 금속, 철강, 석유, 가스, 서비스업 쪽으로 될 거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컨센서스 증가율이 높은 곳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LIG 넥스원, SOL, 현대제철, 롯데칠성, 그리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컨센서스 증가율 높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월 증시 전망을 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연준은 여전히 고용과 경기 회복에 대한 강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IMF가 주관한 화상 대담에서 발언이 이제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 여전히 불안전하고 조금 더디다. 그리고 들쑥날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억제할 만한 수단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연준의 양대 목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또 한번 꼬집었는데 연준의 양대 목표,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과 경기 회복입니다. 그 두 부분을 꼭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2월도 그렇고요. 3월도 그렇고 고용에 있어서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용과 경기 회복,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하면 숫자상 나타나야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도 시장에게 미리 그리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겠다. 파월과 옐런 의장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쑥불쑥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 우려감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한 발걸음, 경기 회복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보셨으면 좋겠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로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4월과 5월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실적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